네. 안녕하세요. 원희룡 제주도지사입니다. 저는 제주도지사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을 담아서 대선 경선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일자리나 교육 또는 내 집 마련의 문제에서 젊은이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 똑똑하고요. 우리 부모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좌절할 수 없죠. 제가 바라는 나라는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존엄을 인정받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위해서 그동안도 노력을 해왔고 관심을 많이 가져왔지만 더 성평등한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모든 개인을 존중하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젊은이들이 세계 속에 또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기회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젊은 세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또 민주화된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희망을 포기를 얘기를 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나눔과 기득권에 대한 나눔이 필요한 것. 두 번째로는 일자리, 교육 기회 이런 데에서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꼽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활력, 역동성 이게 줄어드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 사회에 하는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역동성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보수정당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또 제주도정을 7년간 맡아서 하면서 디지털 미래 산업과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실험하기 위한 혁신의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과 혁신의 정신을 전맥을 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돌파구를 뚫으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준석은 기존의 권위주의랄까 아니면 그 형식의 메인은 어떤 이 고루한 이 낡은 스타일에 대해서 한 번에 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의 어떤 스타일상에서의 새로운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포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개혁파로 부닥치면서도 경험을 거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보완 관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넓혀보면 나는 돌봄을 받고 또 나는 누군가를 돌보면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보육에 대해서 육아 나눔터를 한다든지 육아 순으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라든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복지랑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복지가 되도록 한다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하나의 저수지라고 보면 이런 그 흘러드는 이 쇳강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저는 이 일자리가 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서로 나눌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 더 큰 네일센터라는 집중적인 훈련 기관을 세웠습니다. 국가적으로 취창업 훈련을 매우 좀 충실화하고 현실성을 갖게끔 그리고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은 이 여기서 실패가 하더라도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 단들을 계속 연결해주는 생태계 이 부분이 튼튼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이걸 한술 더 떠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어려운 곳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정말 분명한 목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그 정밀 타겟팅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냥 돈 뿌려줘서 심리적인 어떤 이 박탈감을 그때그때 해소하겠다. 이 부분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그 편가르기와 증오의 정치 갈라치기에서 한쪽을 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분노와 증오의 지지를 받으려는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것을 제 소명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주자들은 제가 일일이 얘기할 건 없고요. 네. 얼른 들어와서 당당한 경쟁을 하길 바랍니다. 네. 지지율의 벽을 넘으실 건지. 이거 그러니까 최대 이제 고민이죠. 국민들보다 찬찬히 살펴보고 이모저모 따져보는 시간이 저는 앞으로 그래도 최소한 8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예, 지금 8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이대로 굳어질 거다. 저는 앞으로도 8년치에 해당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제가 잘 해야죠. 찬성 반대? 아니 저는 여성 탈당제는 찬성합니다. 찬성. 다양성의 힘을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인 것이지 이것을 서로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경쟁 선상에서만 보는 것은 저는 단견이라고 짧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징병제로 군에 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학업의 단절 또는 그 사회 진출할 때 자신들이 뒤처져 있다라는 불이익에 대한 피해의식 이 부분을 어떻게 보다 해소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전문 사병제를 확대하면서 복무 기간도 지속적으로 좀 단축해주고 군대에서의 경험을 그 관련된 부분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든지 해서 이 불이익에 대한 박탈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성도 군대 가라 화끈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법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차별금지법 자체는 OECD 나라들에도 대부분 있고 대단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데 특정 특히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극렬한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과정을 거치고 아니면 오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포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체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은 사회 평생에 걸친 여성의 차별과 부담 이 부분들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남성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여성들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일자리 나누기는 586 또는 기득권 노조, 기득권 공공 그리고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모 찬스를 통해 이걸 세대 간의 장벽을 치고 이걸 세습하려는 이 부분을 타파해서 나눠야 되는 거지. 사회 전체의 모순 때문인 거지. 그렇죠. 여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라. 그렇죠.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